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장은 휴장이었죠. 현충일고요. 미국 시장은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과 오늘 밤 이틀을 봤는데요. 미국 시장은 전날 밤은 상승으로 끝났고요.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만 0.25% 올랐고요. 나스닥이 내렸습니다. 나스닥이 내린 이유는 엔비디아가 하락해서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해서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엔비디아가 어제는 5%가 올랐죠. 어제 5%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액면 분할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 하기 전에 마지막 거래일이라 엔비디아를 액면 분할 받을 사람들은 더 산 거죠. 근데 옛날에는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고 주가가 더 올랐거든요. 5만원대인가로 아마 액면 분할되지 않았나요? 그랬는데 더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기대감이 엔비디아를 5% 끌어올렸고요.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물량을 팔았겠죠.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합니다. 1% 정도 하락했죠. 그게 나스닥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을 지금 3위에요. 2위에 올랐었죠. 어저께 2위에 올랐다가 오늘 다시 3위 내려왔는데요. 지금 그 시총이 2조 9,770억 달러, 3조 달러 살짝 무너졌고요. 애플은 2조 9,820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 50억 달러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위를 두고 다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뉴스를 보면 엔비디아가 뭐 10조 달러까지 갈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슈죠. 10조 달러 갈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그 테크 종목들이 엔비디아 저지를 위해서 합종연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 AI 반도체 가격이 뚝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는 기술 주차라는 게 아주 빠른 속도로 뒤집어지기 때문에요. 엔비디아가 얼마나 정말 오랫동안 이 1위를 유지할 거냐의 싸움이겠죠. 삼성전자만 해도 오랜 동안 1위만 하다가 이번에 HBM에서 밀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기회를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10조 달러 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AI가 대세라는 것만큼은 뭐 확실하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미국 시장이 오늘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는 고용보고서 오늘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가 있죠. 일단 현재 시장은 뭐 고용 둔화가 뭐 조금씩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긴 한데요.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냐의 싸움입니다. 5월 비농업 부문이 지금 18만 5천 건 증가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전월이 17만 5천 건이고요. 그럼 전월보다 증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둔화가 아니잖아요. 강화죠. 그래서 요게 되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 3.9%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건 전월과 동월이 그러니까 동월과 같은 전월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농업 부문에서의 고용 증가가 예상치를 웃도는지 그렇지 않는지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신규 실업 청구건수 같은 경우에는 줄었어요. 증가했어요. 22만 9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상치가 22만 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22만 9천 건에서 그 거의 한 8천 건에서 9천 건 증가했는데요.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용 둔화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원래 신규 실업 청구에서 20만 대는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랍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 그러니까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도 시장이 하는 것 같고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일 때 ECB에서는 금리 인하 시동을 했습니다. 6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 얘기 나왔고 라가르드 총재가 그것도 언급했는데 결국은 금리 인하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독일, 프랑스 0.4% 올랐고요. 미국은 반응을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했어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사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 상향인데 금리 인하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추가 금리 불확실성이 이제 생겨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근데 사실은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고착화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뉴노멀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 나중에 후회를 남길 거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걸 놓쳐가지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 둔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고용 둔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뭔가 명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요. 인플레이션은 고착화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용에 대한 뭐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포인트로 포인트를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ECB도 인플레이션 전망치 상향을 했지만 3%대는 인정을 해야 될 거다. 어차피 뭐 물가 오를 거 다 올라가지고 이게 2% 간다 해서 우리가 쓰는 물가가 내려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쓰는 뭐 그 임대차, 그렇죠? 월세, 주세 이거에 대한 뭐 주거비, 그렇죠? 휘발유 뭐 이런 거지만 이게 얼마가 다 올라가 다른 물건도 다 올랐는데 그거 조금 내려가지고 인플레이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냥 내비두고 그냥 여기서 이 고금리로 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맞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들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얼마 전에 지역은행들도 많이 파산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듭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보시면요, 다우는 0.25 올랐죠. 예, 또 위로 올라갔습니다. 살짝 올렸고요. 나스닥은요, 어저께 날라갔다가 내려왔죠. 그 상태고. 엔비디아가 포인트였죠. 엔비디아가 포인트였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갔다 다시 여기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넘기 힘든 자리가 넘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후웨이스퍼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주 중요한 라인입니다. 진짜 큰 상승. 누가 얘기하는 거 10조 달러 가는 것처럼 정말 갈 거냐. 여기서 이게 슈팅으로 끝낼 거야. 이 싸움일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기술적 분석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되면은 이제 여기 위로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게 쉽지 돌파 못한다는 말은 못해요. 돌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돌파가 되면 이제 이게 한 번 더 크게 줄 거냐 말 거냐 뭐 요 싸움이니까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난주 요번 주에 그렇죠? 시장의 대박은 유전이었습니다. 유전. 영일만 유전. 이 유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할 정도로 시장에 그 영향력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평생 상한가가 아니라 뭐 10%도 못 가던 주식이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수두룩했죠. 그렇죠?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것도 상한가 갔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시장에서는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호주 업체가 작년에 하다가 안 돼서 그냥 떠났거든요. 호주 업체가. 근데 액트지오라는 회사, 이 사람 액트지오라는 그 회사 대표인 아브레오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경력이 좀 많대요. 기니아인가요? 그쪽에서도 자기가 심층에서 이제 그거를 유전을 개발했으니까 그거와 지금 똑같다 그래가지고 오늘 발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그냥 가정집이랍니다. 가정집. 그러니까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거 막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말을 해도 결국 시추거든요. 시장에서는 뭐 수억 원 정도. 왜냐 한 번 뚫을 때만 1,000억 정도 든다니까 한 2조 정도까지 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조. 근데 뭐 수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땅덩이가 얼마나 큰데요, 그렇죠? 어쨌든 뭐 수억 원 내에 나오면 최고인 거죠, 그렇죠? 네,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대륙붕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쪽에서 나오면 이제 그 주가 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레오라는 박사가 오늘 그 발표가 있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느냐 줄어드느냐의 싸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 출발이니까 이게 시장 분위기 띄우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올랐어요. 지난주에 코스피가 올랐는데요.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난주에 올랐죠. 이게 잘못 나왔나요? 네. 올라서 끝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시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났는데요. 이 삼성전자 역할이 굉장히 컸죠. 삼성전자 역할이 컸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60일선
78,400원 정도 되거든요. 요게 이제 돌파되느냐의 싸움이죠. 지난주가 아니죠. 수요일 날은 78,000원까지 갔다가 밀렸거든요. 근데 이게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이 장중 내내 현재 가창에 100만 주밖에 매수한 걸로 안 나왔거든요. 종가 되니까 500만 주예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도 500만 주 이상 또 들어오는지 봐야 되죠. 왜냐면 매도한 게 있으니까. 회수 국면이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재용 그 회장이 지금 혼자서 수행원 없이 뭐 분단위로 뭐 미팅을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에 귀환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 시점이 됐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